음, 안녕하세요. 건방지게 조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프트박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제 옆에도 소프트박스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유튜버나 촬영하시는 분들, 소규모로 그런 분들도 다 패드 같은 거를 썼어요. 면발광 LED라고 해서 LED를 막 되게 촘촘히 박은 조명을 사용했습니다. 예전엔 이제 소프트한 빛을 만들려고 하면 영상 쪽에서는 디퓨저를 따로 댔어요. 이제 석자, 넉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커다란 이제 디퓨저를 조명 앞쪽에 댔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옛날에는 조명기구 자체가 이제 열도 많았고, 상황에 따라서 디퓨저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1스탑, 2분의 1, 뭐 4분의 1 비닐을 갖고 온다든지, 뭐 실크를 댄다든지, 컨트라스트를 직접 조절을 했단 말이죠. 밝기 조절이 조금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LED 조명으로 많이 변화를 하면서 소프트박스를 영상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땐 어퓨처와 낫나이트 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디퓨저는 따로 쓰긴 하는데, 디퓨저는 따로 쓰는 게 굉장히 퀄리티 면에서 이득이 있어요. 근데 소프트박스의 장점은 조명에 박스를 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탠드가 하나여도 충분하지만, 디퓨저를 따로 대는 경우에는 조명을 위한 스탠드가 하나 필요하고, 또 앞쪽에 디퓨저가 달려있는 또 스탠드가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두 개를 혼자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소프트박스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고, 좀 빨리 진행이 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는 합리적인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게 소프트박스죠. 그러면 소프트박스 자체를 왜 쓰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소프트박스는 말 그대로 부드러운 상자죠. 그래서 빛을 좀 부드럽게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걸러준다라는 얘기는 직사광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직사광선은 굉장히 세요. 그래서 하드한 빛이 나오는데, 소프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디퓨저가 대져 있고, 그리고 이제 안쪽에는 이제 실버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바로 이렇게 투과가 되는 것도 있지만, 디퓨저의 투과율에 따라서 반사를 한번 다시 먹고 난반사를 계속 일으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일으키겠죠. 우리가 봤을 땐 얜 고정되어 있는 빛의 상태니까. 그런 식으로 빛의 방향성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부드러운 빛이 됩니다. 직광을 딱 때렸을 때는 이 부분에서 그림자가 굉장히 크게 지지만, 소프트박스를 쓰면 이쪽도 좀 부드럽게 된다. 그리고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드러운 빛을 좋아합니다. 개조가 풍부할수록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사물에 대한 정보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발휘할 수 있고, 피사체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돼요. 부드러운 빛 자체는 실내에서 볼 수 있는 빛이잖아요. 밖에서는 이제 태양이 그대로 내려 쬐는 거니까. 내부, 실내다. 부드러운 빛 자체는 사람에게 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예전부터 이제 이거는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형 가전 쪽에서는 특히나 소프트한 빛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제품 쪽에 그라데이션을 많이 지게 했어요. 그게 이제 고급스럽다라는 이미지로 사람들한테 각인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미지의 퀄리티를 보고, 아, 저거는 좀 싼 거야, 비싼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런 식으로 되니까 회사에서도 굉장히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돈을 많이 때려박는다라는 건 사람이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잘하거나, 아니면 뭐 돈이 많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은 부드러운 빛은 고급스러운 빛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영상을 보면, 특히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방 같은 경우는 막 엄청 부드러운 빛을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부드러운 빛 자체는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영화나 이제 드라마처럼, 그리고 또 드라마도 또 다른데, 재현 드라마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그리고 요리 방송, 레시피나 이런 걸 알려주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하드한 조명을 많이 사용하죠. 왜? 왜곡되지 않고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사실에 근접한 정보는 강한 빛을 쏴주는 게 인식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식 자체. 이 피사체에 대한 호기심, 이런 정보가 아니라 내가 전하고자 했는 정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다큐멘터리적인
조명을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소프트박스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소프트박스는 박스죠. 박스인데 약간 형태가 좀 많이 제각각입니다. 사각, 삼각은 보지 못했으니까 사각, 뭐 오각, 육각, 팔각, 그 위로 넘어가면 이제 원형이 되는 거고, 잼볼이라는 걸 사용을 하죠. 랜턴인데 해외에서는 랜턴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잼볼이라고 해서 같이 통용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사각형 중에서도 과도하게 직사각형으로 뻗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제품 촬영할 때 씁니다. 자,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소프트박스 자체는 마운트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게 있어요. 이 영상용은 보통은 보엔스 마운트라는 걸 써요. 은색 밥그릇 하나 정도 되는 크기인데 이렇게 3개의 걸림쇠가 있어서 딱 밀어넣고 잠금 장치로 잠기게 되는 모양입니다. 앞쪽에 이제 디퓨저가 있고, 디퓨저 같은 경우에도 메이커 소프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디퓨저의 재질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투과율마다 다른데, 투과율이 낮을수록 난방사고 조금 더 많이 일어나니까 부드러운 빛이 나와요. 대신에 조명의 광량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특징성을 잃어버리니까. 조금 더 부드러운 빛을 내기 위해서 안쪽에 디퓨저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반사에 반사를 먹으니까 빛이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실버 코팅이 되어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원터치란 말이에요. 사각형의 소프트박스는 제가 본 건 그래요. 지금까지 사각 소프트박스는 설치형이지 원터치형으로 접었다가 다시 폈다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쪽에는 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살을 한번 끼워서 이렇게 각을 잡아주고 이 상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 접을 때는 스튜디오를 접을 때밖에 없습니다. 왜 사각형을 쓰느냐? 사각형은 제품 촬영할 때 반사면이 있잖아요. 제품에 반사면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동그란 걸 썼을 때 끄트머리에서 약간 티가 납니다. 동그랗기 때문에. 제품면이 이렇게 있으면 동그랗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다 까매져요. 예쁘지 않죠? 그래서 그 반사면을 살려주려면 사각형을 써요. 그러면 깔끔하게 떨어지니. 그런 이유로 사각을 많이 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인데, 직사각형인 이유는 그리드가 껴져 있죠. 컨트라스트 조절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건 역광으로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품이 여기 있다고 치면 이런 식, 아니면 뭐 측사광 이런 식으로. 면적이 작기 때문에 제품에 도달되는 빛이 얇겠죠. 뭐 하이라이트를 조금 준다든지 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원형은 이제 아까 형태도 설명했지만 보통은 영상 조명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 제품 촬영용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있다면 당당하게 얘기할게요. 초짜라고 생각을 해요. 얘를 그대로 쓰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프트박스를 쓰고 앞에 디퓨저를 대는 것까지는 봤는데, 이거 자체로 제품 촬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거는 준비가 덜 돼 있던지 아니면 대충 촬영해도 되기 때문에 원형 소프트박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 사각형을 사용합니다. 제품 촬영 쪽에서. 제품 촬영은 사실 출장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돼야 될 게 엄청 많은데 그거를 가지고 가서 다시 세팅한다? 시간 낭비거든요. 차라리 제품을 갖고 와서 여기서 촬영을 하는 게 낫지. 세트를 만들더라도. 원형은 영상 촬영용으로 많이 쓰는데 나가서 촬영하게 되는 게 인물 촬영이란 말이에요. 인물 촬영에서는 굳이 얘가 네모나거나 동그랗거나 상관이 없거든요. 사람은 이 형태가 딱 돼 있는 게 아니고 반사하는 것도 다르니까. 근데 원형의 장점은 캐치아이가 동그랗게 떨어집니다. 딱 봤을 때 네모난 게 아니라 동그란 캐치아이가 생겨요. 지금 얘처럼 말이죠. 인물 촬영 시에는 동그라면 동그랄수록 좋다, 그리고 비싸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이 많아지니까 만들기 귀찮겠죠. 랜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랜턴은 차에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 가지고 있지 않네요. 랜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위가 디퓨저예요. 그냥 하얀색 천으로 다 덮여있는 동그란 구입니다. 그래서 조명이 거의 360도로 뻗어나가죠. 뭐 일단 조명이 있는 이쪽은 제외되니까 뭐 한 30도 정도 손해봐서
근데 전면을 다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앰비언트를 올려주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물용으로 소프트박스를 쓰는 경우에는 인물에게 이제 집중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쪽만 밝아져요. 제 쪽만 밝아집니다. 근데 랜턴을 쓰면 그게 어렵죠. 잘 쓰면 이것도 예쁘게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쓰느냐, 최대한 붙여요. 탑처럼 느껴지게 최대한 붙입니다. 붙이고 살짝 위로 당겨줘요. 위쪽에 이제 탑에서 내려오는 빛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바운스를 한번 받은 거니까. 사람에게도 좀 부드럽게 떨어지고 컨트라스트,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이 생깁니다. 그라데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옆에서 빵빵 때려 놓으면 뻥조명이라고 하죠. 방향성이 아예 없는 그런 조명이 되는데, 가까이 붙이고 탑 쪽을 조금 바운스 시켜가지고 쓰면 얘도 훌륭한 쉐이핑 툴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마무리. 아까 이제 그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그리드를 사용하면 당연히 빛이 새나가는 방향을 이제 제어하기 때문에 범위도 줄어들고 광량도 줄어듭니다. 뭔가에 집중시킬 때 좋아요. 너무 범위가 넓다 싶으면 그리드를 대요. 그러면 한 60% 정도의 범위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런 거 말고 랜턴을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랜턴에도 이제 스커트라는 걸 다는 경우가 있어요. 스커트는 이제 랜턴이 이렇게 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네모난 동그란 안막 같은 거를 이렇게 싹 두르는 거예요. 왜 두르느냐? 부드러운 빛이 이 아래로 바로 떨어지게끔 방향을 제어해 주는 겁니다. 극도로 좀 어둡게 갈 때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러고 있다가 제가 얼굴이 까맣다고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나갔을 때 사람이 볼 수 있게 얼굴이 밝아지는 게 있어요. 영화에서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연출을 하려고 할 때, 아니면 뭐 카드 게임 같은 걸 해야 되는데 테이블만 밝히고 싶다, 그럴 때 그런 식으로 스커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스커트의 장점은 한쪽 면을 열 수가 있어요. 사각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 면을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만 이렇게 길게 밝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또 굳이 얘기하자면 프레넬의 반도어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범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스커트도 꼭 필요한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소프트박스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명에 소프트박스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광축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품 촬영할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내가 얘 빛나는 것처럼 보이네. 신기하다. 자, 이렇게 하면 내 얼굴도 밝아지지. 자, 광축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제일 밝아요. 그리고 퍼져나갈수록 좀 약해집니다. 근데 내가 피사체에 반사를 먹여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리병 같은 반사 재질이나 스테인리스 같은 반사 재질이 있는 경우에 그라데이션을 쫙 줘야 되는데 광축이 고정돼 버리면 반사를 먹는 부분은 제약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반사 먹는 부분을 고정시켜 놔야 되잖아요. 얘가 움직이면 까매지잖아요. 얘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광축은 왼쪽으로 옮긴다든지 오른쪽으로 옮겨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주류 촬영 같은 거를 하시는 분은 이 이야기를 단박에 이해하실 텐데,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나중에는 실습 같은 거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 광축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라데이션 그리고 컨트라스트 조절이 좀 힘들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 테크트리로 가면 결국에 불편하지만 디퓨저를 따로 쓰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이거는 뭐 제품 촬영할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사람에서는 뭐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소프트박스의 크기가 중요해요. 피사체에게. 피사체보다 소프트박스가 과도하게 크면 그라데이션이 없죠. 이쪽과 이쪽의 컨트라스트가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밋밋해지는 거예요. 개조가 너무 들어가면. 반대로 얘가 너무 작고 피사체가 큰 경우에는 포로프가 생깁니다. 포로프가 뭐냐 하면 빛이 도달되지 못해서 한쪽이 까매지는 거예요. 얘가 빛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제가 설명한 게 아닌데 EDK 감독님이라고 아주 조명에 미치신 조명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빛이 요만큼 나왔을 때, 요만큼 나왔을 때, 요만큼 나왔을 때 뭐 절반씩 줄어드는 게 아니라 확 줄어듭니다. 한 여기까지 오면 25% 정도밖에 광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표가 또 따로 있는데 제가 학습 도중에 까먹었습니다. 다시 EDK에 가서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머리로는 인지하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량이 확 줄어들어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있고 피사체가 이렇게 있는데 피사체가 너무 크다 그러면 여기만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이 아래는 너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드가 깨져요. 이게 일부러 빛을 비추는 경우에는 앵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그라데이션을 주고 싶다? 뭐 주면 되죠. 근데 전체를 비추고 싶은데 소프트박스가 작다 하면 얘를 멀리 띄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빛이 갈 수 있는 각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얘 크기에 따라서. 근데 멀어지면 당연히 컨트라스트가 개조가 그라데이션이 거의 없어지겠죠? 여기도 빛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은 평평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닿는 부분, 적게 닿는 부분이 생기는 게 아니라 평균 값으로 피사체를 때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밋밋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형광등을 보통은 꺼요. 일부러 뒷배경으로 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인물에 떨어지는 거는 일부러 꺼요. 밋밋한 조명은 도움이 안 됩니다. 조명의 역할, 그리고 렌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앵글에서 일부러 뎁스를 만드는 건 내가 이 피사체를 집중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얘를 부각시켜야 되니까. 근데 밋밋한 조명이 켜져 있다? 그러면 그냥 배경에 흡수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냥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배경인물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주인공으로 삼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피사체가 제품이건 사람이건 돋보여야 합니다. 배경과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내가 저걸 보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바라보게 되니까 좀 멀리 왔는데 아무튼 조명의 크기가 피사체의 크기와 맞아야 밋밋하지 않은 조명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유튜브 체질은 아닌 것 같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대답해 주는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인터뷰하면은 막 계속 대화가 빙글빙글 도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머리가 나쁜 거겠죠. 아무튼 소프트박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끝났고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에 최종 목적은 그거예요. 무드를 살려주는 거. 우리가 인공광원을 쓰고 있지만 인공광원을 쓰고 있다라는 인식을 사람한테 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트루먼 쇼 같은 거예요. 트루먼이 내가 내 세계를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짜여진 각본과 그리고 무대였다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순간 탈출을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 내가 집중하고 있는 몰입하고 있는 영화나 뭐 아무튼 컨텐츠에서 이렇게 튕겨져 나가 버리게 돼요. 인공광원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래서 조명하는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건 자연스러운 조명이에요. 친 것 같지 않지만 친 것.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 촬영을 갔는데 2점 조명을 썼거든요. 저는 이제 만족할 만한 수준의 퀄리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이제 인터뷰를 나가면 조명 많이 쳐주세요. 아니면 3점 조명 쓰시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명은 하나를 쓰더라도 제대로 쓰는 게 낫습니다. 3개를 빵 이렇게 다 터트려도 뭐 역광 하나 주고 뭐 탑에서 내려오고 뭐 이런다고 해도 하나 제대로 치지 못하면 안 예뻐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작업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기획자랑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일반적인 인터뷰라면 그냥 예쁘고 멋있게 찍으면 되지만 이야기가 필요한, 조명은 이야기를 돕는 거예요. 미장센에는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모두 들어가는 걸 미장센이라고 하는데 조명의 역할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미술도 중요해요. 미술도 중요한데 조명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미술은 설치되어 있는 거고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조명은 이제 사람이 움직이거나 피사체에 따라서 장치를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 휴대폰이 이렇게 있는데 어두웠다가 갑자기 이제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식하고 있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죠. 내가 까만 화면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얘가 갑자기 이렇게 후광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카메라 앵글도 따라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대신해 주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는 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아이인데
요즘에 그래요. 한 3일 전에 전화 와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4월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래서 좀 죄송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의 관행적인 문제긴 한데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외국 애들처럼 우리나라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후다닥 쳐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저는 이제 1인 조명 감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현장 나가면 굉장히 바쁩니다. 혼자 더럽게 바빠요. 조명이 제일 바빠요. 사실 노가다거든요. 근데 해외 영상을 저는 좀 자주 봐요. 국내에서는 조명에 대해서 막 엄청 풀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 해외 거를 많이 보는데 얘네들은 막 우리나라 같으면 2명이서 할 거를 4명이서 막 편하게 해. 전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그냥 일을 하고 싶은 꿈도 있는데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뭐 이 나이에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한국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구도 많이 하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저는 이제 딱히 상업 현장에 나가면 그래요. 해외 영상처럼 BTS를 찍을 수가 없어요. 바쁘니까. 내가 거기까지 가려면 거대해지고, 내가 이제 너 스케치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이든 이제 조명에 초입에 들어서신 분이건 궁금한 게 있다면 저는 이제 컨텐츠로 좀 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저도 조명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가는 이제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비하인드 씬 같은 거를 해외 영상이나 영화 보면서 조명의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치는 방법에 대해서 풀어볼 겁니다. 좀 가져와서 그걸 이제 제가 풀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영어는 힘드니까. 저도 힘듭니다만 저는 영어를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면을 보고 이해하거든요. 얘네가 왜 이렇게 쓰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고, 또 만약에 질문이 생기거나 아니면 궁금한 걸 물어보는 사람이 생기거나 하면 그걸 또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누군가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목표는 구독자 2,000명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제 본업은 촬영, 조명 감독이고, 그리고 유튜브의 본업은 원래는 제품 리뷰입니다. 제품 리뷰인데 제품 리뷰가 너무 귀찮아서 안 하고 있긴 해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설명이 좀 후진데? 너무 단순한가? 아니요. 단순한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